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로코노미입니다. 로컬, 그러니까 지역과 이코노미, 경제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요즘 정말 많이 이야기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 걸 넘어서 그 가게만의 어떤 고유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간, 이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가 바로 이 로코노미 전략을 다룬 글의 일부입니다. 이 자료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본질적인 질문을 딱 던져요.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어딜 가나 좀 비슷비슷한 프랜차이즈들 많고 뭘 골라야 할지 좀 피곤할 때도 있고 오늘 뭐 먹지? 이게 예전만큼 설레는 고민이 아닐 수도 있고요. 맞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도 피곤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그 과정에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마음을 얻는 힘, 바로 로코노미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그럼 먼저 로코노미, 이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자료 설명대로 로컬과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 단순히 뭐 지역 특산물 쓰고 이런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왜, 번화가에 있는 유명 브랜드 대신에 가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강원도 양양의 어떤 서핑 스팟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진짜 숨겨진 작은 마을 같은 곳에 열광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대체 불가능한 경험에 대한 갈망, 여기서 찾더라고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또 거기에 깃든 이야기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네,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로컬이 더 이상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 이런 게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인 거죠. 자료에서 인용한 일본 디자이너 하라케냐 말처럼요. 지역의 고유 문화는 세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아, 중요한 자원이다. 네. 그러니까 로컬이 이제는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지역 경제 살리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가치를 느끼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어요. 어쩌면 너무 획일화된 경험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신도 혹시 어떤 장소만의 그 특별함, 독특한 분위기나 이야기에 끌려서 일부러 찾아가 본 기억 없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하실 거예요. 아, 저도 있어요. 확실히 국내 사례로 강릉 초당 순두부 마을을 든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강릉까지 가서 순두부를 먹는 게 사실 서울에 있는 유명 맛집 순두부보다 월등히 뛰어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맛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동해바닷물로 간수를 대신했던 옛날 분들의 지혜라든가 맷돌로 직접 콩을 갈던 어떤 시간의 흔적,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같이 지켜온 역사 같은 게 담겨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순두부 맛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녹아든 이야기,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과 정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거기까지 찾아간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 소비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시 중 하나가 자료에 나온 스웨덴 레스토랑 파비켄일 겁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요. 아, 파비켄 저도 들어봤어요. 네, 운영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죠. 주요 도시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외딴 곳에 있었는데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서 얻은 식재료만 고집했어요. 와, 정말 철저했네요. 그렇죠. 메뉴 자체도 사슴피 푸딩, 이끼, 야생 허브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아주 혹독한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이건 단순히 우리 지역 특산물 써요. 이걸 넘어서서 그 땅의 서사 자체를 요리에 담아낸 시도였던 거죠. 야, 서사를 요리에 담는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넘게 예약을 기다리면서까지 경험하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장엄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 땅의 이야기. 듣고 보니 파비켄 사례는 로컬리티를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인 경우인데 근데 모든 식당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로컬만 지향하면 오히려 대중성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파비켄은 분명히 좀 특별한 사례고요. 모든 곳이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따를 수도 없죠. 중요한 건 어디까지 깊이 파고들 거냐 이게 아니라 자신이 발딛고 있는 이 땅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발견하고 또 표현하는가 이겁니다. 아, 진정성.
네, 초당 순두부 마을처럼 뭐 아주 오랜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그 동네의 작은 특징, 아니면 잊혀가는 지역의 상징물, 심지어는 그 공간 자체가 가진 어떤 역사적 배경 같은 것들. 이게 다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작은 것도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럼요. 핵심은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걸 고객 경험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요. 당신의 공간은 주변 환경과 지금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나요? 이걸 한번 물어봐야죠.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중요하겠네요. 우리 가게만의 로컬 스토리를 찾았다. 그럼 그 다음은 이걸 어떻게 고객들이 느낄 수 있게 할 것인가? 자료는 여기서 공간의 역할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제 식당은 그냥 음식만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이나 스토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하나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네, 무대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제주 맥주 양조장 사례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죠. 단순히 우리 제주 물로 만든 맥주예요. 이렇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양조장 자체를 경험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아, 맞아요.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그쵸. 투어를 통해서 방문객들은 그 제주의 화산 안반수가 어떻게 맥주가 되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제주의 바람을 맞으면서 맥주를 시음하고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양조장이라는 그 공간 전체가 우리는 제주의 청정함을 담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그냥 물리적으로 증명하고 전달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와, 그냥 설명 듣는 거랑 완전 다르겠네요. 그럼요. 그냥 제품 설명서 읽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고객은 맥주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서 제주라는 브랜드 경험 자체를 소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춘천의 감자밭 카페 사례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감자하면 좀 뭐랄까 투박하고 평범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흔한 작물이죠. 근데 이 카페는 감자를 완전히 새롭고 요즘 말로 힙한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실제 밭처럼 꾸며놓은 마당, 귀여운 감자 캐릭터 상품들, 감자 모양 빵까지 이 모든 공간 요소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강원도 감자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네,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히 빵이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이 감자라는 익숙한 소재가 펼쳐내는 이 유쾌하고 창의적인 세계관,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찾아간다는 분석이죠. 이게 바로 공간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그 일관성과 총체적 경험이에요. 감자밭 카페는 마당부터 굿즈, 메뉴까지 모든 요소가 감자라는 핵심 스토리를 중심으로 아주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다 감자랑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고객은 어느 한 부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아주 입체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 예쁘게 하는 거, 이걸 넘어서서 공간의 모든 요소가 브랜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때 그 힘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그 공간에 딱 들어서는 순간 고객은 그 브랜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속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즘 식당에서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이 말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네, 필수 코스죠, 거의. 이른바 인스타그래머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공간이 중요해진 시대인데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그냥 피상적인 유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아주 강력한 무료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냥 시각적으로 예쁘게만 만드는 거죠. 아, 예쁘기만 한 거. 네, 중요한 건 그 찍고 싶은 비주얼이 가게의 핵심 스토리, 즉 로컬리티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겁니다. 자료에 나온 부산 영도의 폐공장 개조 카페 사례가 좋은 예시예요. 아, 영도. 거기도 핫하죠. 그렇죠. 녹슨 철문이나 낡은 기계 부품 같은 걸 그대로 살려서 포토존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단순히 배경 독특하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곳 영도의 산업유산을 존중하고 기억한다. 는 그 카페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딱 드러내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와, 의미가 있네요. 네, 사람들은 그 공간의 미학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 때문에 사진을 찍고 또 공유하게 되는 거죠. 스토리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인증샷 자체가 스토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전남 담양의 식당 사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담양 사례도 흥미롭죠. 지역 대나무장인하고 협업해서 만든 조명이나 식기 같은 걸 쓰는데 손님들은 그 독특한 아름다움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해시태그 담양, 해시태그 대나무장인 이런 해시태그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네.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이 단순한 음식 사진을 넘어서 담양의 문화나 장인 정신까지 함께 알리는 콘텐츠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가게 마케터가 되어주는 셈이네요. 와. 정확합니다. 고객의 자발적인 공유. 이게 사실 가장 강력하고 신뢰도 높은 마케팅이죠. 중요한 건 공유하고 쉽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네, 그 동기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가게만의 철학이나 지역과의 연결고리가 딱 담겨 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자료에서 제안한 것처럼 네온 사인 문구 하나에도 지역 사투리를 좀 위트 있게 활용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밥 먹고 가시소 이런 거요. 아, 재밌네요. 그렇죠. 재미도 있고 지역색도 동시에 담아내면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공유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최근에 와, 여긴 진짜 꼭 찍어야 해 라고 느꼈던 공간? 단순히 예쁘기만 했나요? 아니면 그 시각적인 요소들이 당신에게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나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보면 외식 시장의 경쟁 무대가 이제는 맛의 상향 평준화를 넘어서 가치와 경험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경쟁의 축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죠. 결국 살아남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사장님만의 것, 즉 당신만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확실하고 독창적인 원천은 어쩌면 놀랍게도 당신이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 그 동네에 있다는 거고요.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찾으려고 막 멀리서 헤매고 그러는데 사실 가장 강력한 이야기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거든요.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뭐 우리 동네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비밀 레시피라던가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식재료 아니면 가게가 들어선 그 골목길에 잊혀진 역사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야말로 당신의 공간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가게가 아니라 누군가의 목적지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원석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원석을 발견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걸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서 음식과 공간이라는 그릇에 진정성 있게 담아내는 과정이겠죠? 원석을 발견하고 다듬는 과정.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당신에게도 직접 건네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 혹은 잠시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나의 이야기는, 내 가게의 이야기는, 혹은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공간이나 프로젝트의 진정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자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돌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 비단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당신이 열정을 쏟고 있는 어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Yeah.